목요일 주식시마론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어닝 쇼크에 우는 화학주, 신사업으로 기사 회생. 토마토 투자클럽의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클리컬 업종 가운데서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클리컬 업종 하면은 이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시클리컬 가운데 대표적인 섹터 화학주 살펴봅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어닝 쇼크가 나왔다고 해요. 실적 성적표 알아볼까요? 실적 성적표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화학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에 따른 이유는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돈을 풀었던 시기가 이제 축소 국면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침체 위기까지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주가 잘 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에서 지금 주가 흐름들 보더라도 40% 가까이 빠진 종목도 있고, 올 초, 1월 초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밀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2분기 성적들이 굉장히 적자를 대부분 다 기록을 했습니다. 흑자를 기록한 종목을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이 화학 소재 단에서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죠. 근데 화학 관련해서 케미컬 관련해가지고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던 태양광 쪽에서 흑자를 전환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왔던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화학 우리나라에서 기초소재 단에서는 진짜 누가 뭐래도 LG화학이 단연코 탑인데, 이 종목도 흑자를 기록했던 게 아무래도 이 양극재 관련해서 이 소재단 이런 데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엇갈린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각각 2차전지 소재와 태양광 쪽이 선전해 주면서 그래도 화학주들의 적자 행진에서는 벗어난 눈에 띄는 흑자 실적들을 발표했고요. 나머지 대표적인 종목들은 적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알아볼게요. 롯데케미칼부터 볼까요?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 1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를 전환을 한 건데, 롯데케미칼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화학 관련해서는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화학은 시크니컬 이런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사이클을 타는 그런 업종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학의 이 사이클 주기가 3년에서 7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크게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아무래도 축소 국면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조금 다소 증권사 리포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장 전문가들은 다 화학주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실적이 부진했어요? 네, 전년 대비해가지고 53%나 하락을 했고요. 3,54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흑자네요? 네, 기본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에틸렌 생산업체, 이 대환유화 또한 2분기에 430억 원의 영업 손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아까 방금 말했던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특수를 누렸었죠. 라텍스 관련해가지고 이 타이어, 고무 그리고 부다디엔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너무 잘 벌었어요. 2조 넘게 정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굉장히 화끈했다가 지금 올해는 너무 못 벌으니까 아무래도 투심이 위축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금호석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도 다른 대표적인 화학기업들 대비해서는 선방한 흑자 실적이었고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각각 영업 손실이 나왔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2분기 681억 원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2분기 연속의 적자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화학업종의 주가 또 여러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저점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죠. 네, 저점 대비해서는 살포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살포시. 고개를 드는 정도. 네, 그리고 근데 이에 반해서 굉장히 센 종목들도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대표적이죠. 너무나 잘 가고 있고 LG 화학 또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모화학이라던가 이수화학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화학업종 지수 또 그 화학업종 내 종목들의 움직임 표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취약했던 종목이 효성화학이었네요. 효성화학이요? 예, 네. 많이 내렸던 게 효성화학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들 종목들은 20% 내외의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좀 보였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하락률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시클리컬 하면은 이제 경기에 민감한 섹터이기도 하고, 또 수요와 공급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시황이나 업황이 너무나 중요한 네. 섹터이고 코로나 특수를 입기도 했던 네, 그런 맞습니다. 섹터라고 특징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주로 B2B 사업을 하는 네, 맞습니다. 업체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량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예. 네,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학 업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스프레드 네. 마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를 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투자를 하실 때는 꼭 그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얘네들은 화학 관련해서는 위클리로 나와요. 주간마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거기서 마진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진율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생산 가동률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원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진을 하고 있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특수 라텍스 말씀을 드렸는데 라텍스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 장갑 있죠? 장갑 많이 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은 뭐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도 좀 하락 곡선을 좀 타고 있다. 마진율이 좀 많이 작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을 안 하는데 과연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러면은 저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뭔가 성장 모멘텀이 있어서 실적에서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화학주들 내의 종목들은 좀 적자 기조가 주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엇갈린 흐름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한 기업들은 정말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앞서 말한 종목들이에요. 네. 포스코 케미칼, 뭐 LG 화학 이런 종목은 2차 전지 이 소재 부품으로 지금 관련해가지고 부각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 능력을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지금 현재 양극재 관련해서 그리고 음극재 관련해서도 이 캐파 증설을 거의 5배 가까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고 공급을 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확장 국면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해주는 것이고,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 이쪽 관련해서 탑입니다. 우리가 태양광 하면은 다 중국이 독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에서는 탑이다. 그리고 수출을 하는, 이거는 지난 시간에서 태양광 말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네.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가 얼만큼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이 태양광 사업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 하나도 이 화학 케미컬 부분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케미컬 관련해서는 다소 지금은 업황이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연준 쪽에서도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긴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도 뭔가 미스매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재고가 많이 쌓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화학주의 실적 부진 배경을 좀 정리해 보자면 부진 배경. 네, 가동률인가요? 가동률도 낮아졌다. 그렇고, 네, 예. 그렇고 지금 사이클적인 그런 순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지금 현재는 알고 계시잖아요. 둔화가 되고 침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요즘 오늘 아침 강한 녀석들에서도 경민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건설, 철강 뭐 이런 해운
예. 뭐 운임지수 올라갔나? 라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근데 화학은? 이라고 하면은 조금 올라왔지만 이게 과연 바닥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은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닥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진입하고 싶게끔 지금 많이 내려온 수준은 맞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회복이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침체 이슈가 네. 지나가거나 침체가 왔다가 돌아서는 그 국면. 왜냐하면 주가는 6개월 정도를 선반영해 주기 때문에 네. 내년 상반기에는 턴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화학 코스피 그 화학 지수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올해 초에 1월 3일 날 기록을 했던 3,589포인트에서 지금 2,436포인트까지 7월 달까지 밀렸습니다. 30% 가까이 밀렸다가 거기에서 지금 반등을 7월 저점 찍고 반등을 지금 약 한 19% 해줬어요. 네, 지금 2,914포인트까지 이렇게 반등을 줬지만 현재 그 1월달 고점 대비해서도 20%가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거의 19%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기술적 터닝인가? 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제 의견은 보수적으로 지금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눈에 우리가 화학주를 이렇게 많이 접근을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은 기초 소재로 당연히 쓰이는 건 알고 있고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자동차처럼 굉장히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하기 쉬운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쪽은 선뜻 손이 나갑니다. 근데 화학은 쉽게 손이 안 나가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조금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이시라면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금호 석유 같은 경우에 네, 차트를 한번 쫙 줄여서 볼게요.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지금. 근데 차트를 한번 쫙 줄여서 볼게요. 과거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던 구간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꽂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꽂고 이렇게 무섭게 이 코로나 특수로 쭉 올렸다가 그대로 밀렸는데 이 구간, 이 텀이, 이 레인지가 텀이 한 3년에서 7년 사이클.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내렸잖아요. 네. 완만하게 오르는 구간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무서운 상승을 할 수도 있다. 한 방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화학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황의 저점일까요, 지금? 네, 그걸 확신하기 어렵다는 네, 말씀이시죠? 확신을 하기는 어려워요. 확신을 네.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는 가격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은 구간에는 진입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공장 가동도 지금 멈춰가고 있는데 멈췄다라는 거는 좀 오버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열심히 달릴 때랑 천천히 달릴 때 걸어갈 때 지금은 걸어가는 국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서서히 그 조금씩 빠른 걸음으로 뛰면서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할 때 올라타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이나 사이클 상으로는 업계 침체기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닥을 찍었는지 여부도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만 이러한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은 건 확실한데 여기서 좀 더 상승 탄력을 얻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변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 CPI가 나왔는데 거기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CPI가 좀 많이 둔화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화학주 하면은 또 국제유가가 원자재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에 진정되면서 원가 부담감이 좀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가가 그 가솔린 재고가 증가를 했죠, 미국에서는. 그러면서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어저께 많이 들렸지만 유가가 안정된 게 석유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도 부진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부족하니까, 네. 요런 논리가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원가 부담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수요가 부진한 게 더 큰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같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복잡 미묘합니다. 그렇게 상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서 유가,
관련해서 지금 이란산 원유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이란산 원유가 만약에 우리가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나프타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고품질의 원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호재가 떠준다라면 그러면은 정말 그때는 턴을 할 수가 있겠죠, 시원하게. 근데 그런 소식은 조금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제유가 안정. 근데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리꽂을 때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폭락하거든요. 이랬던 과거 사례들을 비추었었을 때, 요거 지금 유가를 지금 아직 논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은, 화학주, 그래도 투자 포인트를 좀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학주의 투자 포인트에서 스프레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스프레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가 최근에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위클리로 발행되는 그런 스프레드 추이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주가에는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화학주의 수요 회복 시그널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화학주의 수요 회복이요. 수요 회복 시그널. 경기 침체 이슈가 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산업들이 잘 굴러갈 때, 이제 한 예로 들었을 때 고무를 예를 들어볼게요. 고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하면은 뭐 LG 화학도 있고, 아까 말했던 금호 석유 이런 종목들도 있고, 롯데케미칼도 만들고, 거의 대표 종목들이 잘 합니다. 근데 이제 고무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타이어잖아요, 또. 타이어. 한국 타이어 주가가 어떤가요? 라고 했었을 때 리포트들은 좋아질 것이다. 전기차가 잘 팔리니까. 네. 근데 내연기관차는?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내연기관차가 죽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야 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타이어가 아주 폭발적으로 잘 팔릴 것인가? 그러면은 그 소재단으로 들어가는 고무 관련 화학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까? 지금 어쨌든 앞서서 말했던 그런 얘기랑 똑같은데, 지금 소비 심리가 제대로 완전히 살아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저희도 느끼고 있잖아요. 물가를 느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희 와이프도 정말 물가에 되게 둔감한 사람인데 식탁 물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기름을 넣었을 때 부담 없는 가격이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소비를 할 때 부담 없이 쓸 수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화학주의 터닝이 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벌써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겠죠. 네. 필수 소비재에 대한 그 어떤 구매 부담이 낮아지고,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우리가 화학 그 소재를 쓰는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스프레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네네. 준비해 주신 내용에서 스프레드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정해 주셨네요. 손익분기점. 네. 제가 그거 수익성 그 핵심 지표.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자막을 한번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수익성의 핵심 지표로 에틸렌과 나프타 가격 차이를 보셨죠? 네, 가격 차이는 이제 그 전날 기준으로 해서 140달러를 좀 밑돌았습니다. 근데 네. 업계에선 통상적으로 이 손익 분기점을 톤당 300달러 정도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에틸렌은 지금 현재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익 분기점이 300달러인데 지금 14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이 말은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네. 그러면은 가동을 안 하겠죠. 오히려 팔아가지고 손해인데 어느 누가 이렇게 미치면서 장사를 하겠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것들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화학주의 업황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차별화를 보이는 쪽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기업별로 어떤 식으로 다변화를 하고 있나요? 우선 하나솔루션부터 네, 볼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쪽으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재 뭐 이렇게 기초화학 쪽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켰고, LG화학에서는 첨단 소재 이쪽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가면서 좀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면서 10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예. 네, 50% 반토막이 나고 그 밑으로도 밀렸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이 45조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양극재, 전구체 이쪽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11%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매출액 가운데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11%. 11%인데 양극재, 전구체가요. 네, 그쪽 관련해서. 네. 근데 굉장히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잖아요. 그쵸. 여기가 그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여기가 비싸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술력이 LG화학이 결코 떨어지지가 않겠죠. 네,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팔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매출액이 11%인데 7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대표 양극재 업체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매출액이 뭐 이렇게 되고 영업이익도 한 8, 9% 이렇게 이익률이 그 정도 나오는데 LG화학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쪽으로 지금 LG화학이 그것도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묻는 그 회원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금 투자자의 시선이 쏠리면서 LG화학 같은 종목들 굉장히 지금 주가 흐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솔루션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일진머티리얼즈 M&A에 뛰어들면서 네. 이 배터리 소재에 투자를 확대한다. 네, 한마디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또 네. 잠깐 반짝반짝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얼마만큼 거기에서 빠르게 실적을 찍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기업은 지금 자막으로 보여주셨던 순서이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솔루션 제일 뭐 원래도 태양광을 하고 있었지만 그쪽에 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LG화학은 빠르게 첨단 소재로 변모를 했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는 관련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실적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사심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보여줘보기라. 근데 LG화학 봐야죠.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 가격적으로 이 스쳐가시는 분들 70만 원, 67만 원에서 70만 원 이 밴드를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그 시총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1, 2주 안에 이 상승세를 보면 무섭습니다. 10% 가까이 그냥 그대로 빠르게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양극재, 음극재. 제가 아까 말했듯이 증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거기서 음극재의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3분기부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6만 원까지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 그러면 17만 원, 18만 원까지도 가려는 그런 달리는 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추천해 주시면 안 되고요. 끝에 저희가 전략 세울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이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효성화학은 그다지 소식이 없는 것 같네요. 네, 효성 그룹주들 뭐 뉴스는 있는데 효성화학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금호석유나 뭐 다른 기타 그 화학 소재 딴에 그 종목들하고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나빴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분기별로 봤었을 때 빨간불이 많이 떠 있죠. 여기에 따라 주가 흐름이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 금감원 공시 있습니다. 금감원 공시 들어가셔서 정기 공시 누르신 다음에 검색해 본 다음에 여기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사업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업 내용 딱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에 매출 비중이 높은지라고 딱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요 매출처가 100% 산업용 여기 제가 PP, PTA 뭐 이런 제가 이거에 대한 이름은 다 외우지는 못해요. 제가 화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출 비중이 100%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이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그런 화학 업체들과는 좀 네.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게 여기에서 전부 다 몰빵 하고 있는 게 몰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완전히 기초화학 소재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주가가 힘을 못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클리컬이 이 경기에 민감하다는 한계에서 넘어서서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회복세는 더 빠른 모습인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아까 간략하게 친환경 모빌리티 이렇게 써주셨지만 좀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의 첨가제 탄소 나노튜브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가운데서 친환경 고무 쪽으로도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주들이 신사업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수익 구조가 또 안정화되어 가야 되잖아요. 네.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참 차별화되고 있는데, 네. 제일 우등생 알아볼까요? 우등생이요. 네. LG화학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LG화학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LG화학을 보면은 이러다 보면 또 추천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분기보고서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투자하실 때 내가 투자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집 살 때도 뭐 물 잘 나오는지 남양인지 역세권인지 숲세권인지 이거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 어디에다가 뭐 어떻게 사업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자 보게 되면은 이 석유화학 사업 부분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을 하고 있고 생명과학 사업 부분도 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얘네 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벌면 벌수록 잘 벌면 잘 벌수록 LG 화학으로의 그 돈은 증가가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봤었을 때 그 규모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석유화학단이 가장 높습니다. 45.5%.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1%. 그리고 첨단 소재, 아까 양극재, 뭐 전구체 관련해서 11% 이렇게 매출 비중이 써 있죠. 정확한 근거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잘 배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 원재료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수출을 했었을 때 판매를 했었을 때 그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 결국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뭐 이렇게 나프타라던가 이거는 어디서 수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에 준비해 주신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하기 전후에 PER 자체가 다르게 평가를 받았네요. 2010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2010년 이전에는 10배 내외의 PER을 받았다면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20배 내외의 PER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재평가가 일어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화학주의 투자 전략과 탑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태양광과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하나솔루션 지금 주가 측면으로 봤었을 때 네. 와,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너무 달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자료를 보셔주셨다시피 리레이팅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난 제가 주식 심화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이제 태양광의 신기술을 지금 폴리실리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신기술을 지금 개발에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폴리실리콘의 경쟁자인가요? 폴리실리콘에 보다 더 좋다라고 감히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완전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폴리실리콘은 비싸요.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쌉니다. 굉장히 싸고 그리고 네. 이제 수명이 짧다라는 이 단점만 보완을 지금 해준다라면은 예. 뭐 전도율이라든가 그냥 되게 잘 구부러지고 좀 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아파트 벽면 그 창문 이런 데도 부착을 할 수 있고 태양광 패널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세계에서 기술력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중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뭐 화학 그 부분은 지금은 적자예요. 네. 오히려 태양광이 적자였다가 지금 완전히 역전되는 현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봐야 되고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분할 매수입니다.
풀베팅 말고요. 네. 그리고 조정이 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더 담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이익 올라와 주고 있고 제가 2번이나 추천했었던 종목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 사업은 점점 외형 확장과 더불어서 실적까지도 따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네, LG화학도 새롭게 한번 보자. 다만 이 70만 원의 저항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고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하는 그런 종목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이제 화학주를 선별을 할 때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어느 사업 부분에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LG화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까지 네. 이 세 가지 섹터를 화학주 가운데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각각 태양광과 배터리 쪽에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미 일어난 종목도 있고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종목도 있을 겁니다. 아마 PER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들 기업들 시장에 대한 평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오후장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1%대 상승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오늘 장 마무리 잘하세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